세상은 참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퇴직 후 어떤 사람은 대우받는 전문가로 존경받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쓰는 노동자로 남았으니까요. 그 차이는 역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죠. 그게 뭐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작은 차이가 퇴직 후 인생의 방향을 극단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전에는 높은 직급만 바라보면서 일했던 사람은 퇴직 후 시급 1만 원짜리 일자리를 찾고, 자신의 일을 전문성 있는 가치로 인식했던 사람은 퇴직 후 시급 30만 원을 받는 전문가로 거듭나니까요. 퇴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퇴직 그 이후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다르게 펼쳐집니다. 같은 연차, 같은 지역, 같은 회사 출신이어도 누구는 퇴직 후에도 선배님이라 불리며 자문을 하고, 누구는 편의점 셔터를 내리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죠. 같은 출발선이어도 전혀 다른 도착지에 도달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핵심은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퇴직하는가에 달렸습니다. 퇴직이 인생의 후반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끝은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인생을 전반전을 결산하는 결산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일종의 퇴직 성적표라고 할까요? 특이한 점은 성적의 내용이 퇴직 후에도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적을 받았는지, 전혀 쓸모없는 성적을 받았는지만 다를 뿐입니다. 결국은 인생 전반전 결산 성적표가 퇴직 후 후반전 소득의 크기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이죠. 먼저 생산직 퇴직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견기업 기계조립 라인에서 일하다 퇴직한 김모 씨 사례죠. 성실하게 일했죠. 퇴직 후 당장 재취업이 필요했고, 결국 경비원 채용 공고를 보면서 체력 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몸 쓰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산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단순 노동이나 시설 관리로 연결되기 쉬운데, 퇴직 전 자신의 역할이 기술이 아니라 단순 숙련에 의존했다면 퇴직 후 경쟁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하지만 같은 생산직 출신이라도 퇴직 후에 더 나은 대접을 받는 예도 많아요. 가령 퇴직하기 전에 공정관리 자격증을 따고 설비 기술서를 정리해서 후배를 교육하는 기술 강사로 전환하는 분들이 좋은 예죠. 두 가지 사례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퇴직 전에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일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으로 변신한 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든 셈이죠. 그렇다면 사무직은 어떨까요? 사무직은 조직 내에서 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조직 밖으로 나오면 그 능력이 시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보고서를 잘 쓰고 실수 없이 일하던 사람도 그 자료를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전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과 동시에 능력이 사장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입니다. 하지만 퇴직하기 전에 기획 자료와 전략 문서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놓고 발표 역량까지 갖추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업 강사,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죠. 제 주변에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이 있는데 80세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도 관공서 강의를 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어요. 공직 경험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입담을 더해서 재미있게 강의하는 강사가 된 케이스죠. 그것도 60세가 넘어서 시작했어요. 결국 조직 안에서 경험한 일들을 퇴직 후 팔릴 수 있게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기술직을 한번 살펴보죠. 기술직은 퇴직 후에도 소득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종입니다. 용접, 전기, 건축 등은 수요가 꾸준하고 경험이 많을수록 대우도 올라가죠. 하지만 여기도 갈림길은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현장에서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술학교나 창업센터에서 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하면서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으니까요. 그 차이는 손기술을 머리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꿨는가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벗어나서 그 기술을 체계화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만이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할 수 있는 역할 전환을 모색할 수 있으니까요. 영업직은 어떨까요? 영업은 실적으로 말하는 직군이죠. 실적이 인격이고 깡패라고 불리는 것이 영업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적이 뛰어나도 퇴직함과 동시에 회사라는 배경이 사라지면 그 실적의 영광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적에 취하지 않고 영업 과정에서 배우고 익힌 고객관리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고
영업 전략을 콘텐츠로 남긴 사람은 어떨까요? 영업 자문력, 세일즈 코치, 멘토 등으로 활약하면서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 아니라 실적을 만든 과정을 체계화해서 즉시 전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엣지 손도사에서 38세 뒤늦게 영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업보다는 보험 영업 경험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고 싶었죠. 결국은 보험 영업 2년 만에 교육 담당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급기야는 엣지 손해보험 본사 소속 전문 강사를 거쳐서 그룹사 교육 전문기관 하이 인재원 28인 창단 멤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가 49살이었죠. 하지만 60세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글과 영상, 강의로 연결되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죠. 그 지난 10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퇴직한 지금도 금융권, 보험권에서 프리랜서 강사라는 본업 그 이외에 글과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현직에서 하던 일을 퇴직 후로 연결할 방법을 고민하면서 10년간 준비했던 것이 주요했던 거죠. 이번엔 관리직을 살펴봅시다. 30년 이상 관리직을 근무했다면 부서장이나 임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직함이 사라지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조직에 있을 때는 높은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조직 밖으로 나가면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과관리 경험, 팀 운영 노하우, 리더십 역량은 퇴직 후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준비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를 잘 정리하고 글로 또는 강의 안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은 기업교육, 스타트업 멘토링, 비영리단체 활동 등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잘 준비했다고 해서 퇴직 후 반드시 수익을 얻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는 확실히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퇴직 후에도 의미 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경험을 말과 글로 정리합니다. 타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죠. 그리고 자격증과 콘텐츠를 엮어서 자신만의 수익 포트폴리오를 짠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한 점이 퇴직 후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퇴직 후 삶은 기회가 아니라 설계하는 결과라는 말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퇴직은 신분의 상실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재배치하는 시점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맙시다. 퇴직이 두려운 본질적 이유, 사실상 퇴직이 아니라 퇴직과 함께 사라지는 소득과 직함, 그리고 그것이 주는 사회적 위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퇴직은 곧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퇴직 전에 쌓았던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생산직은 기술직 멘토로, 사무직은 콘텐츠 기획자로, 영업직은 스피치 전문가로, 관리직은 리더십 컨설턴트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그대로 두되 경험을 사용하는 방법만 바꾸는 거죠. 준비 없는 퇴직은 힘겨운 노동으로 이어집니다. 시급노동, 단기계약, 감정노동이 대표적이죠. 체력은 떨어지는데 일은 더 고되고 소득은 불안정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퇴직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만든 콘텐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담은 강의안, 내가 기획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퇴직 후에도 돈을 벌어주니까요. 중요한 건 몸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정리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야 비로소 퇴직 후 삶이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하지 맙시다. 퇴직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요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회사를 떠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퇴직 후에도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아니 어떻게 하면 자산이 되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제 의견을 동의한다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내가 하는 일은 단순 반복일까? 숙련된 기술일까? 2번, 그냥 따라하기만 했을까?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봤을까? 3번, 듣고 배우기만 했을까? 아니면 직접 가르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답변은 어떤 것입니까?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싶다면 숙련된 기술,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보는 일,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일,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직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죠.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오직 준비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퇴직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 그 일을 어떻게 정리했고 어떻게 확장했으며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는 일을 퇴직 후 나의 일로 연결하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퇴직 전의 노력이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실 절대 잊지 맙시다. 지금까지 코알TV 이종범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